아프가니스탄은 뭐 알렉산더에게 정복당하고 한 후에 그냥 자기 민족으로 이제 다시 삽니다. 알렉산더 또 일찍 죽었잖아요. 33살에 죽고 이러니까. 그리고 그 뒤로 아프간 민족들은 살고 있는데 약 1000년 동안 불교 국가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. 그때 뭐 바미안 석불 이런 거 이제 만들었겠죠. 그리고 이슬람화가 되는 겁니다. 이슬람의 나라로 아프가니스탄을 살고 있는데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을 차지하고 있었던 왕조는 호라즘 왕조입니다. 제가 전쟁은 몽골에서 곧 이야기를 하게 될 그 호라즘 왕조. 호라즘이라고 하는 데는 수도가 사마르칸트였습니다. 많이 들어보셨죠? 사마르칸트. 우즈베키스탄에 있습니다.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수도가 아닌데요. 그곳을 수도로 한 매우 큰 세력, 우리끼리로 환산하자면 한 평방킬로미터, 한반도에 뭐 몇 배 하는 그 정도의 엄청난 제국을 세우고 있었습니다. 호라즘 왕조입니다. 이 호라즘 왕조가 칭기스칸의 영린을 좀 건드리게 돼요. 칭기스칸이 계속 정복 전쟁을 해가는데 뭐 서쪽으로 탕구트라고 하는데 뭐 서요, 서하 이런 데들입니다. 이제 서요는 카라키타이라고 하고 남쪽으로는 금나라를 정벌하고 북쪽으로는 시베리아를 정복하고 이렇게 1210년대에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고 가는데 서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아까 그 호라즘 왕조하고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. 이 지점이 이제 거의 천산산맥이 끝나는 지점. 지금 지도로 보자면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키르기스탄의 그 지점입니다. 거기까지 몽골은 세력을 확장을 하고 이 호라즘 왕조는 자기 국경의 끝선이 거기입니다. 복잡한 사건이 막 생깁니다. 호라즘 왕조에서 대상단을 보냈는데 처형을 해버리고 그 이날치라는 범 내려온다 이날치 아니고 이날치크라는 사람인데 이날치크가 오트라르라고 하는 작은 성의 성주였어요. 이거 너무 복잡하죠. 어쨌든 자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호라즘과의 전면전을 이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. 칭기스칸이 대규모 군대를 보내는데 이 대규모 군대의 핵심은 뭐다? 본인이 가는 겁니다. 칭기스칸이 친정을 해서 들어갑니다. 자기 4명의 아들도 모두 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. 그러면 장수들도 당연히 다 가는 거죠. 전 세계에서 공격을 하던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호라즘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이 제국을 공격하러 들어가는 겁니다. 이때가 1219년입니다. 1219년에 들어가서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여기가 사마르칸트면 거기보다 조금 더 서쪽에 가면 부하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. 이 사마르칸트, 부하라 이런 곳은 그 동서교역로의 중심지이면서 대상단들이 항상 다니는 그래서 이미 뭐 3000년 전부터 부흥하던 곳이죠. 지금도 가보시면 정말 좀 신기한 게 큰 시장이 있어요. 우리 같은 남대문 시장 그런 시장이 있는데 시장을 들어가는 입구가 성처럼 막 생겨 있습니다. 그런데 문이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 우리 남대문보다 한 3배쯤 높은 거예요. 2~3배. 그 돌로 지어져 있는데 그래서 왜 저렇게 높냐 그랬더니 그때 대상단들은 낙타를 타고 오고 낙타 위에 사람이 앉아 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높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럴 정도로 상업이 부강했던 그러니까 실크로드, 초원길 이런 것의 중심지였던 곳인데 이 사마르칸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칭기스칸은 부하라 쪽으로 돌아서 가고 부하라를 다 점령을 하고 이제 들어가거든요. 아들들은 동쪽에서 오고 제베 장군은 남쪽에서 오고 뭐 이런 식의 사방 협공을 해가지고 사마르칸트를 들어갑니다. 딱 들어가는데 이게 당시에도 뭐 역사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. 세계 군사 전문가. 모르겠는데 사람들 말에 의하면 1년 내에는 정복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그런 평이 있었대요. 여론조사를 했었나 봐요. 근데 그 여론조사는 틀렸습니다. 3일 만에 사마르칸트가 정복됩니다. 칭기스칸이 직접 들어가서 사마르칸트를 3일 만에 정복을 하는데 이때 이제 왕이 있었죠. 거기 호라즘의 왕 무함마드 2세라고 합니다. 이름은 알라앗딘인데 그러니까 복잡해요. 무슨 그 이슬람 책 읽어보면
한 장 넘길 때마다 뭐 알라의 이름으로 무엇을 감사드리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긴데 그 사람들 이름 부를 때 꼭 그렇습니다. 그 사람의 공식 이름은 술탄 무함마드 2세 알라 아딘입니다. 이제 그 사람이 전쟁을 3일 만에 딱 지고 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. 그래서 도망갑니다.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 칭기스칸 기록에 보면 항상 나오는 유명한 사건입니다.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더 이야기할 건데 수베테이 제베라고 하는 당시에 몽골에서 현장에서는 기고 난다고 하는 최고의 야전 사령관들입니다. 저승사자 군단을 이끌고 있던 이 두 명의 장수를 보내서 쫓아라 그럽니다. 그래서 뒤에는 저승사자 군단이 쫓아오고 있지, 자기는 계속 도망가야지.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거의 한 반년을 도망가서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어느 섬으로 숨어들었는데 거기까지 쫓아갔어요. 가서 보니까 왕이 그 허름한 거죽대기 하나 걸치고 죽어 있었던, 그래서 이제 그 목은 당연히 초원으로 이렇게 배달이 됐겠죠. 나중에 수베테와 제베는 여기까지 왔는데, 카스피해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는 건 너무 심심하다. 그래서 이제 주변을 이렇게 조금 관찰을 하고 다닙니다. 관찰을 하면 그냥 이렇게 사진만 찍고 다니는 건 아니고 만나는 뭐 부대가 있으면 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겠죠. 그래서 훗날 유럽 정벌의 기초가 되는 정보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, 자, 이게 이제 왕이었던 알라앗딘은 이렇게 도망갑니다. 그런데 이 알라앗딘은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. 무능하고 그래 보이잖아요. 그런데 그 아들은 조금 달랐나 봐요. 그의 아들은 이름이 잘라라딘입니다. 이 잘라라딘이라는 친구는 매우 용맹하고 하여튼 괜찮은 왕감이었나 봐요. 아버지가 일찍 죽었더라면 이 전쟁이 이렇게 3일 만에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. 잘라라딘은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이제 일단 후퇴를 합니다. 그래서 그쪽으로 후퇴를 하니까, 자, 우리 지도에서도 사마르칸트,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가시면 바로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게 이 투르크메니스탄이나 키르기즈스탄 옆으로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하고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길이 좀 고원이긴 하지만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쪽으로 이제 잘라라더니 후퇴를 했습니다. 몽골 병사가 이제 쫓죠. 쫓으러 가는데 두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. 하나는 칭기스칸의 둘째 아들이었던 차가다이 칸이 있는데 이 차가다이 칸의 아들이 또 있습니다. 걔도 또 아들을 낳았으니까. 칭기스칸이 매우 사랑했다고 그래요. 이 손자를. 쿠빌라이 칸이나 이런 애들보다 더 훨씬 형이니까. 이름이 무투겐이라고 하는데 이 무투겐이 이 전쟁을 가서 죽습니다. 이제 몽골 왕들은, 몽골 칸들은 자기들이 친정 가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용맹이겠지만 왕 혹은 칸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죠. 그러면 이제 그 도시가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확 죽어가지고 할아버지도 슬프고 아들도 슬퍼하고 뭐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몽골군에게는 비보가 들려옵니다.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가즈나라고 하는 곳의 땅인데 여기에서 추격을 했던 몽골 군대가 잘라라딘의 부대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진 거예요. 그래서 몽골 역사상 전쟁을 진 건 아니고 전투를 진 거지만 몽골 역사상 최초의 패전의 기록이 생기는 겁니다. 이건 정말 스크래치죠. 칭기스칸 스크래치 딱 받습니다. 열 받아서 다시 친정 아들들 다 데리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. 그리고 잘라라딘을 공격해 들어갑니다. 아프가니스탄 쪽을 막 헤집고 다니는 거죠. 그런데 저쪽은 돌격부대 아닙니까? 잡기도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런데 이제 만났습니다. 아프가니스탄 지점에서 만났는데 참 용맹스러워요. 여기서 보고 있어도. 그래서 쟤를 생포해라 라고 했는데 영웅은 쉽게 잡히는 법이 아니죠. 마지막 전쟁을 치룰 때 이 잘라라딘의 그 말이 서 있는 지점이 저 뒤가 바로 인더스강, 또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인도까지 흘러가는 그 엄청난 강이 있지 않습니까? 인더스강의 상류 지역입니다. 그 절벽 아래에서 마지막 전쟁을 치릅니다. 잘라라딘이. 그리고 이제 잡힐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. 죽었겠죠, 물론.
우리가 생각하는 절벽이 아니겠잖아요. 거기는 힌두쿠시 산맥이고 이러니까 막 뛰어내리면 보통 4,700m 뭐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지점을 지금도 잘라르 도약이라든가 혹은 줌마의 도약, 줌마가 거기서 뛰어내렸다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지역입니다. 이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칭기스칸이 들어가게 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. 첫 번째 패전을 경험했던 역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죽으면서 호라즘을 완전히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칭기스칸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 마지막 그 전쟁에서 승리한 곳 이것도 아프가니스탄인 겁니다. 아프가니스탄은 그렇게 몽골 역사에 굉장히 자주 거론되는 언급되는 곳이었던 거죠. 훗날에는 마르코 폴로가 얼마 안 됐습니다. 그 전쟁이 끝나고 한 50년 뒤에 마르코 폴로가 그 베네치아에서부터 몽골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북경이죠. 북경 위에 있는 내몽골까지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그때 지나갔던 곳도 이 힌두쿠시 산맥인 겁니다.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교역로였던 거죠. 동서교역로. 거기에서 칭기스칸은 그렇게 기억에 남는, 역사에 남는 전쟁을 치렀던 곳입니다. 이제 이곳, 제가 좋아하는 몽골,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늘 이야기하고 있는 몽골과 아프가니스탄의 관계. 이게 당시에 1220년, 21년 그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. 몽골 군대는 지나가 버리지 뭐 계속 통치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런데 약간의 특징이 전쟁을 이기고 나면 전쟁 이민이라는 걸 가요.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들은 남아서 통치를 합니다. 많은 사람이 남는 건 아니지만 많지 않다고 해서 100명, 뭐 10명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이런 사람들이 남아서 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을 그때 남아있는 몽골족이 후손을 퍼뜨리고 뭐 하면서 살게 되죠.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몽골리안들이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. 그때부터 시작해서 몽골리안들이 살게 됩니다. 약 지금까지 한 850년 이렇게 지났죠.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에 몽골족이 살고 있습니다. 하자라족이라고 하는 족인데요.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. 우리도 몽골리안이고 그 사람도 몽골리안이니까.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여러 개의 민족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 7개 민족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민족이 만들어 놓은 연합국가입니다. 가장 많은 것은 남쪽에 있는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곳에 파슈툰족이 살고 있습니다. 아프가니스탄에도 한 1,500만 명이 사는데 이게 전체 민족의 40%쯤 됩니다. 그런데 그 힌두쿠시 산맥 너머에 파키스탄에는 3,500만 명이 삽니다. 같은 파슈툰족입니다. 국경선은 그어져 있지만 이게 아프가니스탄의 그 가장 많은 민족, 주류 민족이 파슈툰족이고요. 두 번째로 많은 민족이 북쪽에 있는 판지시르 계곡을 중심으로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판지시르, 와칸 계곡, 고선지 장군이 전쟁했던 와칸 계곡에서부터 흘러오던 강의 이름이 판지시르 강입니다. 이 강이 이제 있는 곳, 이 판지시르 계곡인데 판지시르라는 말의 뜻이 원래 5마리의 사자라는 뜻이래요. 그러니까 판지가 5일까요? 시르가 5일까요? 네. 저는 모릅니다만은 자, 판지시르 사자, 농담이었습니다. 판지시르 사자, 5마리의 사자라는 뜻인데 이 판지시르를 중심으로 하는 곳에는 타지크족이 살고 있습니다. 거의 한 17% 정도 될 겁니다. 아프가니스탄 전체에.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사는 민족이 하자라족입니다. 몽골리안들,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. 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세 번째로 많은 인종인데 이 탈레반들이 타지크족보다는 훨씬 더 하자라족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죠. 이게 현대 역사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. 아프간 내분에서 거의 학살되다시피 하는 약간 핍박을 받고 있는 민족입니다. 자, 이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몽골 이후로 종족들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. 타지크족이 아까 두 번째였으면 위에 투르크멘족도 있고
키르기스족도 있고 해가지고 쭉 연합 국가를 세워서 그 종족 연합체로 살고 있는데 이슬람 공화국이 생겼다가 또 나중에 거기서 사회주의 정당이 생겨가지고 이슬람 인민공화국이 생깁니다. 요때가 이제 1970년 정도 됩니다.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막 한창 하고 있던 그 시점, 거의 최근 같죠? 요 시절에 아프간 인민공화국이 생기는 겁니다. 아프간 게릴라들이 모여서 바로 다음해 80년 3월에 무자헤딘 동맹을 만듭니다. 이때의 가장 대표적인 저항군 사령관, 그 사람이 아흐마드 샤 마수드라는 사람입니다. 마수드.